요즘 날씨가 선선해서 그런지 산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걷다가 병원을 찾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최근에 저희 병원에 오신 한 분도 너무 많이 걷다 보니까 내성 발톱이 계속 살을 찌르게 되고 염증이 너무 심해져서 결국 병원을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 걷는 걸 좋아하시는데 내성 발톱 때문에 아파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시니까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고통스러운 내성 발톱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로 떠나는 여행 가이드 피부과 전문의 노성민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피부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내성 발톱은 발톱을 많이 찌르게 해서 통증이 있고 재발률이 높아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성 발톱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근본적인 치료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내성 발톱이란 발톱이 발톱과 맞닿은 부위의 살을 눌러서 염증이 발생하고 통증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내성 발톱의 원인은 정말 다양한데요. 발톱 무좀을 오래 방치하면 발톱이 두꺼워지잖아요. 그 두꺼워진 발톱이 살을 누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장기간 꽉 조이는 신발을 신는 경우, 튀어나온 발가락 뼈로 인해서 발톱이 옆에 살을 누르게 되는 경우, 아니면 이 살이 쪄가지고 부푼 살이 발톱에 잘 찔리는 경우,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 가족들 중에 내성 발톱이 있는 유전적인 경우 등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 내성 발톱은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찌르기만 해서 약간 통증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빨갛게 붓고 진물이 나고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염증이 계속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피부 질환 중에 하나고요. 치료를 하더라도 그 원인에 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수술적 치료를 하더라도 재발률이 약 30%까지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발률이 높죠. 자, 그렇다면 이 내성 발톱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발톱이 살을 찌르지 않도록 발톱을 길게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발톱을 길게 자르면 오히려 살을 더 잘 찌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길면 옆에 살은 건드리지 않고 위로 이렇게 잘 나오기 때문에 너무 짧게 자르면 잘리지 않은 발톱 파편들이 남아있을 수 있어서 더 살을 잘 찌르고 안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높아서 살을 넘을 정도로 자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 바로 발톱을 평평하게 일자로 자르는 것입니다. 끝부분을 일자로 자른다는 말씀이에요. 상수적으로 이게 네모나게 길게 올라오면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이렇게 위로 딱 이렇게 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동그랗게 되면 약간 이렇게 더 휘게 되는 모양적인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발톱을 평평하게 자르는 것이 내성 발톱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예방을 하더라도 발톱이 살을 찌르는 요인이 계속되면 다시 또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발톱을 잘라주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많이 하는 방법이 단순 발조술인데요. 발톱이 살을 찌르는 부위를 이렇게 일부분 도려내서 살이 만나지 않도록 발톱 가장자리를 제거하는 치료법이 있는데요. 통증이 적고 시술이 간단하지만 다시 발톱이 자라서 다시 찌를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재발이 빠르게 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치료 방법은 모조증 근치술이라는 수술 방법이 있는데요. 발톱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발톱 뿌리가 있거든요. 발톱을 찌르는 부위에 가장자리 발톱을 제거를 하고 안쪽 뿌리까지 제거를 하면 이 발톱이 약간 좁아집니다. 그래서 끝부분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안 나게 되면 이게 살을 더 찌르지 않고 증상이 이제 근치적으로 제거되는 근본적인 수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수술 후 일주일 정도 통증이 있을 수 있고 그 통증으로 인해서 걷는 게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불편한 수술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수술한 이후에도 재발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상대적으로 덜 침습적이고 통증이 덜한 방법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한 방법 중에 클립을 이용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오니코 클립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클립을 이용해서 발톱의 양쪽 부분을 이렇게 펴주면 발밑에 살들이 다시 차오르고 발톱이 말리지 않도록 바른 방향으로 자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용하지 않죠? 네. 저는 내성 발톱이 없지만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 발톱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발톱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완성.
이게 치료가 좀 간단한 편이고 모조준 근치술에 비하면 통증이 덜하고 어느 정도 재발도 막을 수 있어서 요새는 제가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 시술입니다. 근데 이 치료법 가격이 어느 정도예요? 가격은 이제 병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한 20만 원 정도 하는데 이제 실비가 되니까 보통 10% 20%?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 치료 기간은 한 달 정도 이렇게 쭉 유지하고 계십니다. 길게는 2달도 끼고 있을 수 있어요. 유지만 할 수 있으면 오래 끼고 있는 게 좋죠. 클립을 한다고 그러면 절대 안 나냐? 꼭 그런 건 아니죠. 발톱 뿌리까지 뽑아내는 그런 시술이 피가 엄청 튀기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거면 그냥 이 클립을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오늘은 내성 발톱이 생기는 이유와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성 발톱은 발톱 무좀을 오래 방치하거나 꽉 조이는 신발을 오랫동안 신었거나 정말 다양한 이유로 생길 수 있고요. 이 내성 발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톱이 살을 찌르지 않도록 발톱을 길고 평평하게 일자로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내성 발톱이 생겼을 경우엔 단순 발초술, 모조준 근치술 등 공격적인 수술 방법 등을 말씀드렸고요. 요즘 많이 시술하고 있는 모니코 클립을 이용해서 발톱 양쪽 부분을 평평하게 유지시켜주는 간단한 시술 방법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내용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끝.